나는 올해 100세를 훌쩍 넘겼다. 사람들이 내 나이를 들으면 먼저 묻는 것은 언제 은퇴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텼느냐는 질문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강인함 때문이 아니라 수없이 길을 잃어봤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 나는 늘 남을 보며 살았다. 친구의 성과, 동료의 성취, 신문에 실린 이름들.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방향을 조용히 결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검증이라고 믿었고 성실함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비교였다. 그리고 비교는 언제나 아주 조용한 얼굴로 다가온다. 처음에는 자신을 채찍질하는 동기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채찍은 방향을 잃고 결국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히는 도구가 된다. 나는 한때 학자로서 성공하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들만큼은 성공하고 싶었다. 그만큼이라는 말이 나를 평생 흔들었다. 누군가 논문을 발표하면 나는 축하보다 먼저 불안을 느꼈고 누군가 박수를 받으면 내 자리는 어디인지부터 확인했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남의 땅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있었다. 기초는 단단해 보였지만 그 땅은 결코 나를 위해 설계된 곳이 아니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방향은 있었지만 목적은 없었고 속도는 있었지만 의미는 비어 있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비교를 미덕처럼 가르쳐왔다. 시험 점수, 대학 이름, 직함과 연봉. 나 역시 그 구조 속에서 자랐고 그 질서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분명해지는 진실이 하나 있다. 노년에 가장 크게 남는 후회는 실패가 아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일이 아니라 끝내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수많은 노년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눈빛 속에서 공통된 그림자를 보았다. 그때 나는 그렇게 남을 기준으로 살았을까라는 이 문장은 언제나 늦게 도착한다. 비교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당신이 그것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든다는 데 있다. 비교는 수음을 만든다. 그 수음 속에서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듣기 어렵다. 나는 이른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그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연구실 창가에 앉아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은 나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다시 세웠다. 그 순간부터 나는 처음으로 외부가 아닌 내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늙어보니 분명히 알겠다. 인생의 전반부는 남을 따라가느라 바쁘고 후반부는 그 길이 내 것이었는지 확인하느라 바쁘다. 그러나 깨달음이 늦었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깨달음은 남은 시간을 전혀 다른 깊이로 바꿔준다.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나는 100년을 살며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조용히 말해주고 싶다. 남의 속도로 걸어온 세월이 길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호흡으로 한 걸음 내디뎌도 늦지 않다고. 정말로 늦은 것은 끝까지 남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일뿐이다. 내가 비교의 소음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갑자기 조용해진 것이 아니라 내 귀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외부의 소리는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어떻게 하면 내면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집중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다. 시선을 돌리는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바깥에서 안으로, 남의 성과에서 나의 리듬으로. 나는 50대 중반에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췄다. 학교에서는 치명적인 선택처럼 보였다. 더 많이 발표해야 할 나이에 더 조용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과 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무엇이 나를 설레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놀랍게도 그 질문들은 젊은 시절 한 번도 진지하게 묻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우리는 보통 너무 늦어서야 자기 자신을 인터뷰한다. 수많은 연구가 말해준다.
죽는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성취가 아니라 일관성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기준이 삶 전반에 얼마나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는가. 노년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았다고 말한다. 선택의 결과가 항상 성공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선택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나는 교수로서 수천 명의 제자를 보았다. 가장 오래가는 사람들은 가장 똑똑한 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비교적 조용했고 자신의 방식에 대해 고집이 있었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보다 자신의 리듬을 더 신뢰했다. 젊을 때는 그들이 느려 보였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 느림이 깊이가 되었다. 늙어보니 확실히 보인다. 인생에서 진짜 빠른 길은 남을 따라 달리는 길이 아니라 자기 방향으로 꾸준히 걷는 길이다. 내면에 집중한다는 것은 세상과 등을 지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다. 중심이 서면 판단이 흐려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흔들지 못하고 박수와 비난이 같은 무게로 느껴진다. 이것은 무감각이 아니라 성숙이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나는 100년을 삶아 이런 말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젊을 때는 답을 찾으려 하고 중년에는 방향을 찾으며 노년에는 비로소 자기 중심을 지킨다. 중심이 생기면 삶은 단순해진다.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이 명확해진다. 그때부터 비교는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비교는 중심이 없는 사람에게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든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중심은 나이가 아니라 선택에서 생긴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묻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이 남이라면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도 괜찮다. 인생은 언제나 안쪽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는다. 교수님은 언제부터 자신을 믿게 되셨습니까?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잠시 웃는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다져진 태도였기 때문이다. 나는 젊을 때 스스로를 믿는다는 말을 오만으로 오해했다. 확신은 성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했고 실패가 잦은 사람은 늘 자신을 의심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100년을 삶아 얻은 결론은 정반대다. 자신을 믿지 못한 채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자신을 믿으며 건딘 실패는 결국 삶을 바꾼다. 나는 학문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연구가 무산되었고 평생을 바친 원고가 예면받은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내 안에서는 같은 질문이 되풀이되었다. 나는 이 일을 계속할 자격이 있는가? 흥미로운 점은 그 질문에 완벽한 확신으로 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나는 계속 걸었다.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믿음이란 의심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의심을 안고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노년에 접어들수록 분명해지는 진실이 하나 있다. 삶은 재능을 묻기 전에 태도를 묻는다. 재능은 방향을 정해 주지 못하지만 태도는 방향을 끝까지 지킨다. 내가 만난 많은 노인들은 젊은 시절의 선택보다 중년 이후 어떤 태도로 실패를 받아들였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어떤 이는 좌절 앞에서 자신을 접었고 어떤 이는 같은 좌절을 디딤돌 삼아 더 단단해졌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있었다. 나는 이제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새로 배우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믿음은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결과가 없을 때 지켜내는 자세.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확신을 주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할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자신을 믿게 된다. 나이가 들면 몸은 느려지지만 믿음은 오히려 깊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무너짐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100년을 삶어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증거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계속 선택해왔고 흔들렸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 기억들이 쌓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말기를 바란다. 믿음은 다짐이 아니라 연습이다. 오늘의 선택이 작아 보여도 괜찮다. 내일 다시 선택하면 된다. 나는 평생 그렇게 해왔다. 그리고 그 반복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인생은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장이 아니라 믿음을 길러가는 긴 여정이다.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흔히 나에게 묻는다. 교수님, 언제가 인생을 바꾸기에 가장 늦은 시점입니까?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한다. 숨이 붙어있는 한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겪은 사실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봤고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변화들은 대부분 인생의 후반부에서 시작되었다. 젊을 때는 가능성이 많지만 방향이 흐리고 나이가 들수록 가능성은 줄어드는 대신 방향은 또렷해진다. 인생은 언제나 방향이 바뀌는 순간부터 새로 시작된다. 50, 60이 되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그러나 100년을 삶어 나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삶을 조용히 멈추게 했는지 보아왔다. 늦었다는 생각은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실패할까 봐, 웃음거리가 될까 봐, 지금까지의 선택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우리는 늦음이라는 핑계 뒤에 숨는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늦은 시기가 아니라 더 이상 선택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이다. 나는 70이 넘어 연구 주제를 바꾸기 시작한 동료를 알고 있다. 그는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웃음의 대상이 되었지만 10년 뒤 그 연구는 한 분야의 기준이 되었다. 또 다른 이는 60에 완전히 다른 직업으로 전향했다. 돈도 명예도 이전보다 줄었지만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내 하루가 나를 닮았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자신의 시계를 다시 맞췄고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박자를 따르기 시작했다. 노년에 이르러 깨닫는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이다. 비교는 젊을 때는 불안을 만들고 나이가 들면 후회를 만든다. 남의 계절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면 어떤 계절에서도 만족할 수 없다. 봄에는 늦었다고 느끼고 여름에는 뒤처졌다고 느끼며 가을에는 남의 열매를 부러워하다가 겨울에는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는지 자책하게 된다. 그러나 인생에는 정해진 계절표가 없다. 각자의 나무는 각자의 속도로 자라고 각자의 때에 열매를 맺는다. 나는 이제 100년을 넘긴 삶의 끝자락에서 확신한다. 인생의 품격은 성취의 크기가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배반하지 않았는지에 달려있다. 남의 기준으로 살다 보면 안전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안전함 속에서 자신을 잃는다. 반대로 자신의 선택으로 사는 삶은 불안해 보일 수 있어도 그 불안 속에는 생명력이 있다. 그 생명력이 사람을 늙지 않게 만든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40이든 신이든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왔든 상관없다. 오늘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은 늦지 않았다. 비교를 내려놓고 두려움을 아는 채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내가 100년을 살며 배운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어려운 진리다. 인생은 언제나 이제 와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써내려갈 수 있다.